눈길을 뚫고 도착한 곳 충청남도 청양으로 갑니다. 눈도 내리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집 탐구하러 가나요? 아, 우리 소장님 눈사람 되겠어. 힌트나 빨리 줘봐요. 이번엔 저를 닮은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절 닮은 집이요? 아니 이번에 무슨 종교 특집이에요? 이번에는 이곳에 교회가 아니라 저를 닮은 집이 있다는 거죠? 아유, 눈이 와서 그런가 나는 이건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소장님 알고 가시는 거 맞죠? 나 소장님만 믿어도 되지요? 한옥인 걸 보니까 이 집 맞네. 택지 중에 웬 절? 아니 자그마한 게 암자인가요? 이 대문 이거 제주도 전통 대문 정랑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제주도 분들이신가? 아니 어쨌든 이 정랑에 이 기둥이 세 개가 이렇게 다 열려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 날법서 이수광. 계시네. 예.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오셔요. 예. 이 청양에서 저 동양 사람들 우리 제주도 분들을 만날 줄이야 제가 상상을 못했네요. 아이고 소장님, 저 제주도 사람 아니에요. 전라도 이기산 촌놈이에요. 저는 전라도 전주가 고향입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흙집에 살고 싶었던 게 버킷리스트였던 여자 김정숙입니다. 이 사람 버킷리스트 들어주려고 일주일 동안 그 흙집 학교 가서 숙식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배웠습니다. 예,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세상에나 여기 또 사랑꾼 한 분 등장하셨네요. 얼마나 마누라가 이쁘면 집 지어준다고 흙집 학교까지 다녀요. 그렇게 기술 갈고 닦아 지은 집이 바로 이 집이라네요. 근데 집이 좀 묘하긴 해요. 대문이 정랑이길래 제주 전통집인가 했는데 또 맛배 지붕에 기와 제대로 올린 한옥이거든요. 거기다 요즘 한옥엔 잘 없다는 굴뚝이 딱. 이 문은 또 어디로 통하는 문이래요? 제가 이 집을 한 3년에 걸쳐서 졌어요. 본인 고집대로 짓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지었답니다. 사랑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시면 제 어떡해요? 짓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안에 들어가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아이고 눈 오는 날 집 구경 쉽지 않아요. 아내 향한 사랑 담아서 남편이 고집대로 지은 집 빨리 탐구하러 들어가 봅시다. 현관은 흙집답게 창호문이 먼저 반겨주는군요. 근데 전통적인 것 같기도 하고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안도 뭔가 묘한데요. 게다가 층고까지 높으니 그야말로 퓨전 한옥인 건가요? 집 내부가 밖에서 예상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나무와 나무가 만드는 결구라든가 석가래 모습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 마감이 이 황토 벽돌 맞나요? 순수 5cm짜리 안에는 황토벽돌로 붙였습니다. 이 바닥은 뭐 이 황토 타일? 황토 원석. 원석으로 만든 네, 거죠? 원석 타일이죠. 아니 그런데 의외의 포인트 스페인 타일이 있네요. 스페니시 타일. 한옥집에 화려한 스페인 타일이라 혹시 아내분 취향이신가요? 이 스페인 타일이 완전 제 로망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남편 뜻대로 다 했는데 네. 이 공간만은 제가 남편을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상부장을 안 했는데 여기 상부장을 안 한 게 우리 식구가 키가 조그만해가지고 왜 말 못하게 하세요? 이게 내가 아내에 대한 사랑 1번 같은데. 나는 또 스페인 타일 돋보이라고 상부장을 포기하셨나 했죠. 그나저나 흙집에 스페인 타일 튀기는 튀네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터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신 거예요? 이 땅을 구매할 때도
아주 쇼킹한 게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땅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그 농어촌 공사 마당에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네. 아파트 분양도 아닌데 차에서 밤을 새셨다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안 하셨을 분이 땅 분양 하나 받겠다고 밤을 새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으셨다는 거지요. 부인한테 아마 안 물어보고 혼자 이거를 신청했던 것 같아요. 부인께서 너나 혼자 가라고 그래서 계약을 안 했다 해서 경쟁자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가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첫 번째로 네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거기 가서 마당에 가서 자게 되었죠.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예, 저기 저 혼자만 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내를 위한 집을 이렇게 3년 동안 지으셨다는 거는 큰 일을 하신 거잖아요. 간절하게 그렇게 짓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식구가 한 15년 전에 그 몸이 많이 아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콜라빛 소변을 보는 아내를 보고 재영 씨는 혼비백산했답니다. 병명을 알겠다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온갖 큰 병원을 다 쫓아다녔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 기능이 10이면은 한 3, 4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죽으면 저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애들은 좀 그때 어리고 근데 내가 이제 어릴 때 그 부모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애들도 어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쩌지? 이렇게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아픈가 이런 죄책감이 많이 들었죠. 초등학교 4학년 운동회 날 엄마가 돌아가셨답니다. 상여 쫓아 울던 꼬마에게 엄마가 떠난다는 건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 그랬으니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어요. 이 구들빵은 살아줘서 고마운 아내를 위한 남편의 첫 번째 선물이랍니다. 저희 그 식구가 추위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타요. 이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을 때부터 네. 구들빵을 만들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구들빵 기초로 처음부터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구들빵 만들 욕심에 1m 기초를 깔고도 구들자리는 따로 비워놨답니다. 한옥 전문가에게 지어달랬더니 한옥은 지어도 구들은 못 간다는 것. 결국 직접 하기로 한 김에 구들을 위해 특별 제작한 보일러 배관까지 올렸죠. 보일러 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어느 집 없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일러 까는데 스테인레스만 100만 원 정도 써주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정비하겠다고 아궁이 들락거리는 것만 수십 번. 구들빵은 재영 씨 뼈마디 아파가며 쌓아올린 작품이랍니다. 아유, 이렇게 눈비 나리는 날이면 더 귀해지는 뜨끈한 아궁이. 아치 모양은 재영 씨 아궁이의 화렴점정이죠. 불 한 번 떼면 한 2시간, 3시간 떼거든요. 네. 근데 불을 한 번 떼면은 그게 3일 동안 보일러를 안 켜도 따뜻이 잘 수가 있어요. 실은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불 떼는 걸 만들어줬는데 저보다도 남편이 더 불 떼면서 행복해하고 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재영 씨는 요즘 얼음 품고 사는 아내 위해서 불 떼는 일이 가장 신나는 일이래요. 제 손으로 만든 구들에 불이 들어가니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불 잘 들인다. 한 1시간 떼면 이제 막
박이 막 뜨끈뜨끈하니 아주 치질만 합니다 이제. 방 데웠으니 오늘도 뜨끈하게 등 지지러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굴뚝의 연기가 마구 올라오면은 부부의 찜질 타임. 얼마나 지글지글 끓어오르려나요. 추어추어를 입에 달고 사는 정숙 씨도 대만족. 아내 행복한 표정을 보면 불 때는 일이 신이 나지 않나요? 정숙 씨는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남편이 곁에 있어서. 물론 가장 행복한 거는 아내에게 직접 지은 집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재영 씨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직접 구들방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어준 그런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고생은지 알긴 알아. 아이, 그럼 당신이 여보가 최고지요. 꼭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아 차려. 구들방의 열기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랑꾼 재영 씨가 특별히 신경 쓴 이것 때문이라는데요. 혹시 이 창문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설마 이건 아니겠지. 혹시 뭐 창 주변에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제 식구가 이제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집을 지으면서 단열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폼을 이제 4박스 사가지고 그래요? 예, 한 80개를 직접 다 틈을 제가 막았습니다. 사방으로 창이 몇 개인데 시공 전문가한테 끼워두기만 하고 가랬대요. 직접 올라가서 폼을 쏘겠다는 심산이었죠. 결혼하고 내내 아파트살이 덕분에 재영 씨가 얻은 교훈은 창호역 빈틈이 바람구멍이라는 결론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기술 없이 맛만 너무 앞선다는 거. 금 가고 또 부러지고 집 짓기 신고식 제대로 치렀죠. 근데 너무 해맑으신 거 아니야? 눈 옆에 찢어지고 뭐 팔 골절되고 그런 거는 소장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제 마음도 아픈데 그것보다는 이제 땅 사놓고 집 짓기 전에 남편이 죽다가 정말 살아났거든요. 민원실 중에서 가장 그 업무가 많은 그런 그 교통 분야에서 이제 그 제가 일을 했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출근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 가지고 2시간 정도 죽었다가 살아났었습니다. 몰아치는 민원에도 웃는 낯으로 잘 견디고 있다 믿었는데 몸이 보낸 신호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대요. 아직 집은 첫삽도 안 떴는데 죽을 위기가 찾아온 거죠.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극락도 없고 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 죽으면 끝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 이제 확신을 더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만약에 제 남편이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있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 집을 포기를 했지 이렇게 완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시 건강해져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호도 신경 많이 썼는데 천정을 위해서 제가 신경도 많이 쓰고 돈을 좀 썼습니다. 아, 천장이에요? 예. 아, 천장에 대체 얼마나 공을 들이셨어요, 글쎄. 겉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비밀은 겉이 아닌 속에 있대요. 양모 단열재 2겹으로 쌓아 시공을 한 건데요. 재영 씨가 직접 발품 팔아 찾아낸 자재라네요. 양모 단열재가 뭔가 했더니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고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그 양털로 만든 단열재인데 그럼 우리 집은 양모 단열재를 한번 그럼 써봐야 되겠다 천장에다
작년에 추울 때 이거 저기 일주일 동안 전기가 다 나갔는데도 이게 물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단열이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를 위한 공간 다 완성해 놓고 재영 씨가 딱 하나 욕심낸 곳이 이 다락방. 서재로 꾸밀 참이랍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찜질방 가면 왜 이렇게 작은 방들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데요? 네. 근데 선생님, 이 집이 지어진 지 한 3년 정도 됐다고 예, 하신 3년.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한 3년 졌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이 나무들이 수축 팽창을 하니까 예. 이제 조금씩 그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옆에 있는 그 보는 유독 틈이 좀 많이 벌어진 것 같네요. 그렇죠. 나무 갈라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대로 둬도 괜찮나요? 이거 하자 아닌가? 갈라지는 소리 쪽쪽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번씩. 근데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러운 뭐 이게 한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거 갈라져서 이게 뭐 하자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나무를 이제 선택을 했더라면 남편한테 아주 큰 핀잔을 들었겠죠. 그래서 쟤도 높은 사람이 지어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성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이 완공되니까 매주 반가운 손님들이 문턱달게 드나드는 중이랍니다. 오늘 순번은 딸 내외 선물까지 갖고 왔답니다. 제가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그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 재영 씨 꿈은 바쁘게 사느라 못다 읽은 책을 다락에서 읽는 것. 공간이 더 멋져. 그나저나 사위한테 집 짓는 장인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항상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지으실 때 항상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고 다 마무리가 되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저기 챙기시고 진짜 멋있기도 하고 제가 쫓아갈 수 없는 진짜 대단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전에도 저 지훈이 나중에 집 하나 쳐줘. 저는 저 자신 없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사줘야죠. 네. 어느 한 곳 아빠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요. 진짜 아빠의 땀방울이 다 이런 데 서려 있는 것 같은 아빠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흙집은 가족이 보증하는 재영 씨의 피와 땀, 눈물이었구만요. 어머나, 딸 부부의 바이올린 연주회가 열렸네요. 천장고가 높아서 소리 울림이 좋다며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른데요. 지켜보는 엄마 정숙 씨도 아빠 재영 씨도 너무 뿌듯한 순간이겠는걸요. 근데 혹시 재영 씨 다음 집도 지을 생각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다른 집 또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실 거예요? 그때는 저기 생각해보는데 못 질 것 같아요. 다시는 못 질 것 같아요. 그냥 이 집 살으라고 할 것 같아요. 다시는 못 져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여기 안 서운하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남편. 그렇기 때문에 저도 두 번은 다시 뭐 지어달라 그런 소리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 것만이라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집은 사람을 담는다고 하죠. 묘하게 매력 있는 이 흙집이 재영 씨를 똑 닮은 거 재영 씨는 혹시 아셔요? 세상에 잘 지은 집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집이 자꾸 눈길이 갈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표현은 서툴러도 마음만은 진심인 사람이 지은 집. 곁에 있는 내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은 집은 까닭인가 봅니다. 이젠 그 소중한 내 사람과 이 집에서 행복할 일만 남으신 거 맞죠? 우리 인생은 쭉
일직선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뭐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 기록들은 우리 기억 속에만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집은 그 기억들을 다 담고 있는 그래서 이게 시간의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집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만 내 기억 속에만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을 지음으로 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큰 경험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집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있을 때 잘해. 세상의 모든 님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곁에 내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진리를요.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요.